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LGBT인데요. 왜 갑자기 LGBT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친구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의 한 친구가 게이래요. 저는 주변에 게이가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 살면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주변에 있다고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단하게 제 친구는 A라고 부르고 A의 게이인 친구는 B라고 부를게요. A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B 친구가 이번에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대요. 얘기를 하자면 조금 긴 이야기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B 친구는 평소에 어플로 남자를 만났대요. 아마 틴더 같은 어플이겠죠. 거기서 만나서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었대요. 제 생각에는 둘이 친하게 지내다가 아마 B의 남자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B의 남자친구가 사실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고 B에게 마약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대요. B는 마약을 하기 싫었는데 분위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마약을 한번 해보니까 마약을 끊는 게 힘들었나 봐요. 결국 일상생활도 힘들어져서 일도 그만두게 됐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원래도 마약 같은 거엔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약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치킨도 못 끊는 사람이라서 마약 같은 건 절대로 죽어도 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죠.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주변에도 LGBT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LGBT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같은 곳에나 LGBT인 사람들이 있고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번에 인터넷에서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인구의 10% 정도가 LGBT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제 주변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분명히 한 명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겠죠. 가장 첫 번째로 한국인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2007년에 한국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yes로 답한 사람은 18%였어요. 같은 질문을 2013년에 했는데 yes로 답한 사람이 39%로 늘어났어요. 6년 만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이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늘어나긴 했는데 사실 39%가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스페인과 독일은 88%와 87%였고 같은 아시아에서도 필리핀은 73%, 일본은 54%였거든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닌 중간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한국은 6년 동안 가장 많은 퍼센트가 오른 나라예요. 그리고 젊은 한국 사람들의 71%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엄청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서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커요. 한국은 100년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75년 전에는 북한과 전쟁을 해서 갈라진 국가거든요. 71%라는 수치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GBT에 친화적인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70%, 영국의 젊은 사람들은 79%니까 사실 71%도
꽤 높은 수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013년에 한국 사람들은 39%가 동성애에 긍정적이었지만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엔 한국에선 LGBT의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예전엔 LGBT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 이건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겠죠. 어느 나라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LGBT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한국의 LGBT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인 홍석천 씨를 알아야 해요. 홍석천 씨는 원래 남자다운 마초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홍석천 씨가 2000년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게이라는 게 있다. 남자를 좋아하는 이상한 남자들이 있다더라 정도였죠.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몇 개월 동안 방송에도 못 나왔어요. 심지어는 같은 게이였던 친구들도 욕을 했대요. 왜냐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커밍아웃을 해서 게이들의 이미지를 망쳐버렸다고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도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동성애라는 것에 더욱 익숙해지면서 동성애의 이미지가 점점 나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홍석천 씨도 다시 TV 프로그램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미지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지금은 정말 메이저한 연예인이 되었어요. 나중엔 한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프로그램도 나오게 됐고 홍석천 씨는 그 프로그램의 MC도 맡게 됐어요. 홍석천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게이는 당신의 가족, 형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한국에서 밈으로 유명했었어요. 홍석천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이면서 결국 가장 유명해진 게이예요. 커밍아웃을 하면서 자신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낸 거죠. 저는 홍석천 씨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홍석천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고 사실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 말고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겠죠. 한국의 대표적인 트랜스젠더 연예인인 하리수 씨가 있어요. 하리수 씨는 남자에서 여자가 된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1세대 트랜스젠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하리수 씨는 홍석천 씨와는 반대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이 생소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줬었대요. 사실 그것보다도 예뻤대요. 하리수 씨는 예쁘니까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주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준 거죠. 대만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대만에서 광고도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리수 씨와 정반대 이미지인 풍자 씨도 있어요. 풍자 씨도 하리수 씨처럼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예요. 유튜버를 하고 계신데 구독자가 87만 명이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풍자 씨는 하리수 씨처럼 예쁜 스타일은 아니에요. 목소리도 훨씬 남자에 가까워요. 하지만 풍자 씨는 재미있고 능력이 있어서 유튜버로 성공을 했죠. 물론 풍자 씨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 87만 명은 엄청 큰 수치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풍자 씨를 좋아한다는 거죠. 하리수 씨는 1세대 트랜스젠더지만 예쁘고 노래를 잘 불러서
유명했었다면 푼자 씨는 재미있고 능력이 좋아서 유명해진 거죠. 아마 옛날이었다면 사람들은 푼자 씨를 별로 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LGBT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약간 여성스러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약간 목소리도 하이톤이고 놀 때도 여자애들하고만 같이 놀고 여자애들처럼 비명을 지르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별명이 하리수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왜 여자처럼 행동을 하냐는 뜻에서 붙인 별명이죠. 좋은 별명은 아니죠.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남자인데 여자랑만 놀고 여자인 척을 한다면서요. 하리수 씨의 이미지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트랜스젠더도 아니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트랜스젠더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미지 말고 한국의 LGBT에 대한 법적인 부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동성애 다음에는 동성 결혼이 있겠죠. 남자가 남자와 하는 결혼, 여자가 여자와 하는 결혼을 동성 결혼이라고 해요. 한국은 현재 동성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자와 남자만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몇몇 동성 커플들이 결혼을 시도했는데 모두 거부되었어요. 그래서 몇몇 동성 커플들이 헌법재판소에도 항의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아시아에선 동성결혼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예요.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2019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2024년엔 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대요. 한국에서 동성결혼의 인식에 대한 조사도 했었어요. 2001년엔 10%대의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16년 뒤인 2017년에 또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엔 41%의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지지했어요. 16년 만에 거의 3배가 오른 거죠. 물론 41%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동성결혼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에선 피부색이나 성별, 종교로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미국에도 차별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미국 말고도 유럽, 북미, 남미의 국가들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1997년부터 계속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LGBT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LGBT인 사람들이 엄청 적으니까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LGBT인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투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많은 종교단체들은 LGBT에 반대하잖아요. 그 종교단체들이 만약 자기를 투표에 뽑아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후로는 한국은 미국 같은 나라와 다르게 여러 인종이 있지 않아요. 미국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죠. 그런데 한국엔 아시아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민족도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인도는 여러 민족이 있어서 위쪽 지역의 사람과 아래쪽 지역의 사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민족도, 인종도 하나밖에 없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같은 인종의 같은 민족이니까 한국인들은 보통 차별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선 차별금지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한국은 아직 LGBT 사람들이 살기 좋은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LGBT에 친화적인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그런 거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LGBT에 아주 적대적인 국가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 자체가 범죄고 동성애를 하면 사형을 하는, 동성애자를 죽이는 국가도 있죠.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성애는 범죄이고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받는 국가들도 있어요. 한국에선 동성애는 범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대만이나 태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는 LGBT에 대해 그렇게 열려있지 않은 것 같은데 유럽은 LGBT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자친구를 보러 이탈리아에 갔었는데 여름에 LGBT 퍼레이드? 축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름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냥 퍼레이드였어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도시에서 행진을 한 거였어요. 저는 LGBT에 대한 축제니까 한국의 축제처럼 부스 같은 것도 있고 상품도 팔고 상담 같은 것도 하는 축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 축제는 아니었고 그냥 도시를 걸어다니는 퍼레이드였어요. 그때가 8월이었어요. 사실 너무 더워서 가기 싫었는데 여자친구의 친구의 언니가 레즈비언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시를 걸어 다녔는데 퍼레이드를 참여하고 느낀 점은 퍼레이드랑 LGBT랑 무슨 상관이지? 였어요. 그냥 도시에서 오래 걷기 운동을 한 느낌? 사람들한테 LGBT에 대한 팸플릿도 나눠주면서 축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LGBT에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퍼레이드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확실히 어느 나라든 젊은 사람들이 LGBT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제가 사는 도시인 대구에서도 LGBT 축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대구가 도시들 중에서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LGBT에 크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LGBT 축제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죠. LGBT 축제를 하면 이 축제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이 옆에서 같이 시위를 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축제 장소에서 LGBT 단체와 LGBT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웃긴 부분인데 사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LGBT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LGB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는 LGBT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